내가 자고 있어도 팔리는 무언가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 맛집 사장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맛집의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브랜드는 신스 1959년 설인 낙지입니다. 3대째 낙지볶음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처음에 1세대인 할머니가 피난을 나오셔서 부산에서 어떤 걸 해요? 조방식 낙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2세대인 아버님께서 물려받으셔서 상당히 많은 역사를 쓰신 브랜드이기도 하죠. 여러분, 무교동 하면 가장 유명한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설인낙지, 유정낙지, 대표적인 브랜드죠. 그런데 설인낙지는 2023년도 5월 달에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밀키트 만들려고 하는데요. 밀키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지금 5년 차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마도 맛집들의 밀키트를 가장 많이 만든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가 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안 들어봐도 대강 알아요. 왜냐하면 설인낙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억대가 넘죠. 엄청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왜 밀키트를 할까요?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구하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맛집은요, 매장이 너무 바쁜 거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안고 해야 되는 게 매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맛집에서 내가 월 매출 1억이다, 2억이다. 보기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내가 자고 있어도 팔리는 무언가에 대한 고민들이 대부분 맛집 사장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인낙지는 저희와 함께 밀키트를 만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R&D라고 하죠, 여러분. 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상태로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냉장이 맞는지 냉동이 맞는지. 그럼 일단 밀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인낙지는 신스 1959년에 제작된 집인데 만들어진 집이죠. 그런데 밀키트는 신스 언제예요? 2023년에 만들었습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면요. 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글 표시사항. 한글 표시사항에 전체 용량은 1720g, 상당히 크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2, 3인용은 어때요? 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PP를 사용하고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뚜껑이 없으면 상당히 많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뚜껑 없이 실링하는 분들 사고 나는 게 뭐죠? 실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또는 100개 중에 2개가 떨어져도 블랙 컨슈머, 잘못 만나면 어떠죠? 엄청난 컴플레인이 있어요. 근데 설인낙지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낙지볶음만이 아니라 베이컨 소세지와 낙지볶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설인낙지 같은 경우에는 낙지볶음과 베이컨 소세지를 넣은 이유는 저 같은 맵찔이를 위한 또 하나의 이런 메뉴에 대한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열면은 아주 맛있는, 이거 매장 가서 먹어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이 베이컨과 소세지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채가 나와요. 냉동으로 왔어요.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야채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소스가 있어요. 근데 소스가 왜 있어요? 안에 예를 들어서 양념이 되어 있는 낙지볶음이 있는데 소스가 있는 이유는 조금 더 맵게 드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 소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찍먹입니다. 여러분은 부먹이신가요? 네. 저는 베이컨 소세지를 따로 볶아가지고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는 저 식구들은요, 다 왕창 넣고 먹어요.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제 콩나물인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대표님 이거 얼리면 아삭함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먹는 것만큼 아삭하진 않죠. 하지만 밀키트를 시키는 대부분의 분들은 어때요? 현장에서 먹는 만큼의 아삭함이 없어도 콩나물에 아삭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라고들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이 낙지예요. 낙지를 이렇게 양념에 볶은 상태로 주기 때문에 캠핑이나 우리가 파티를 하거나 집에서 먹을 때 어때요? 그냥 잘라서 한꺼번에 다 넣고 살짝 데펴서 드시면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마지막, 제가 서린낙지 대표님한테 늘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왜? 맵찔이라. 콩나물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집을 저는 평생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고요. 플라스틱 PP는 하얀색이나 검정색이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겉 포장이 이렇게 블랙이다 보니까 약간 대비되고 깔끔한 느낌을 갖고자 저희는 화이트를 선택했어요. 사진은 누가 봐도 가독성이 좋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일단 음식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판이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노란색 배경에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를 쓴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신호등이고요. 좋게 말하면 가독성이 무지하게 좋은 간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도 서린 낙지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패키지 잘 만들었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밀키트는요. 처음에 저희는 냉장고로 출시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냉장고로 출시됐을 때 우리나라 여름이 6, 7, 8월이 특히 7, 8월이 몇 도죠? 물론 저희는 7, 8월에 안 팔 거예요. 근데 팔게 되더라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그냥 냉장 상태로 얼리지 않고 이걸 급냉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야채의 신선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진공을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냉장 상태로 갔을 때 상당히 어떤 리스크, 위험들이 있는 상품들을 어떻게 한다? 대부분 다 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디즈 펀딩을 위해서 제작을 한 거고요. 실제로 밀키트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서린 낙지는 첫 번째로 뭘 하게 되냐면 와디즈에 출점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와디즈는 550만 정도 되는 MZ를 비롯한 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요. 근데 MZ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운 게 얼마 전에 저희가 동이손만두라고 여기도 월에 한 2억 정도 팔아요. 이 동이손만두라는 브랜드를 출점을 시켰어요. 근데 동이손만두 사장님의 회장님이죠. 생각은 뭐냐면 명절에 주부들 너무 힘든데 이 건강한 만두를 명절에 먹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픈전을 짧게 했어요. 구매자를 봤더니요. 100% 4050, 60이 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죠. 왜? 와디즈는 MZ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타겟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서린 낙지는 2030이 샀는데 여성이 90%예요. 다시 말해서 낙지는 또는 곱창은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대부분 결정권자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린 낙지도 주 타겟을 여성으로 잡았고 간편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가독성 있게 만든 다음에 와디즈에 출점해서 첫 번째는 그냥 매장에서만 홍보했어요. 그리고 1차 펀딩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차 펀딩은 어떻게 했느냐? 매장 홍보는 약간 약하게 하고요. 광고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와디즈는요. MZ들이 대부분 SNS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테크나 예를 들어 가전, 캠핑 이런 게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런 푸드 쪽도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 30개, 월에 900개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서린은 2차까지 펀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뭐가 나오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오픈합니다. 여러분, 와디즈 펀딩한 다음에 식품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오픈마켓으로 가야죠. 그러면 기본은 뭐예요? 1번 스마트 스토어, 2번은 쿠팡이에요. 3번은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왜? 우리가 매장하기도 어려운데 오픈마켓을 뭐 11번가 티몬, 위메프 어려워요. 다 관리할 수 없고요. 사방넷이나 뭐 샵링커 같은 데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런 그 푸드라든가 이런 아이템보다는 공산품이나 예를 들어서 뭐 테크나 이런 쪽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번은 전 국민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두 번째 쿠팡. 근데 쿠팡은 광고를 좀 잘해야 돼요. 네이버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상위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좀 오다가 하나, 둘, 3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쿠팡은 광고 영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픈마켓까지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종국에는 자사몰로 가야 되는 거죠. 현재 서린 낙지는 와디즈 펀딩 2차까지 했고, 그리고 이번 달에 3차 나가고요. 3월 달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오픈마켓 같이 갑니다. 와디즈는요, 세상에 없거나 또는 온라인 출점을 처음 하는 브랜드만 펀딩을 해요. 근데 프리오더라고 해서 세상에 처음 아니고요. 다른 데서 팔고 있는 경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린낙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에서는 처음 서린낙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했기 때문에 와디즈를 통해서 1차, 2차가 됐고요. 생각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3차는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대표님이 다 공부하셨어요. 저희가 대표분들이 50대 초반 정도 되시면 30대에서 50대 대표님들은요. 온라인 마케팅 교육 4주 그리고 와디즈 교육도 시켜요. 이렇게 대표님들이 교육을 받으면 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낼 필요 없고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체험단, 광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체험단을 모집하고 광고도 직접 집행할 수 있어요. 큰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1년 걸립니다. 이유가 뭐죠? 오프라인 장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요. 온라인도 동일해요. 그래서 서린낙지 우리 박 대표님이랑 컨설팅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 1년 365일을 같이 겪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컨설팅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컨설팅 받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3개월 이하로 컨설팅하는 업체들 잘 안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3개월 했는데 대표님 많이 안 팔렸어요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픈했는데 모든 가게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바로? 잘 될 수 있어요. 운이 정말 좋은 분이죠. 근데 대부분은 1년 365일을 겪고 나면 2년 차에 가서 돈을 좀 벌 수 있고요. 2년 차를 견디면 내가 5년, 10년 되는 집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서린낙지는 되게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이 지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진단 컨설팅 하고요. 밀키트 만드는데 가장 오래 걸렸어요. 이거에 대한 R&D. 콩나물은 어느 정도 삶아서 얼려야 될지. 실제 파는 거랑 되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파는 정말로 우리가 얼렸을 때 어느 정도의 맛을, 식감이 좋을 수 있는지라는 것들. 양념장을 따로 넣는 게 좋을지 좋지 않을지. 테스트 무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아직도 서린낙지 밀키트를 안 드셔보셨다라고 하면 우리 집 비슷한 걸로 밀키트 하실 분들 한번 이번 와디즈 3차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충분히 이렇게 구매해서 여러분 벤치마킹, 컨닝하시길 바랍니다. 서린낙지의 성공 요인을 봤을 때 첫 번째, 조급해하지 않았다. 지금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죠. 온라인 브랜딩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서린낙지 대표님 50대 초반인데요. 블로그 체험단 혼자 모아요. 왜? 저희가 물론 초반에 많이 도와드렸죠. 혼자 모으고 계시고요. 또 하나, 블로그 체험단 모았는데요. 이 친구가 트래픽, 일 유입량이 5,0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체험단 시켰는데 별로 좋아요가 안 나와요. 이건 뭐죠? 블로그 트래픽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블로거를 뽑아서 내가 체험단 시켜야 된다. 이런 거 너무 잘 알고요. 아직 광고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떤 광고? SNS.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온라인 안에 서린낙지에 대한 브랜딩이 조금 더 필요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구글에 가서 서린낙지를 검색해 봅니다. 그랬더니 구글은 서린낙지 연관 검색어가요. 서린낙지 메뉴, 서린낙지 베이컨 소세지, 서린낙지 웨이팅, 종로 매운 낙지, 광화문 맛집. 이게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서린낙지를 검색해 보면요. 첫 번째가 서린낙지 수원이 나와요. 서린낙지는 수원점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근데 연관 검색어에 서린낙지 치면 네이버는 2번이 서린낙지 수원이에요. 그리고 상호를 보니까요. 서린동 낙지라고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린낙지가 아닌데 서린낙지 치면 연관 검색어 2번이 서린낙지 수원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대표님이 블로그상에서 뭐를 잘했어요? 블로그상에서 마케팅을 잘했어요. 체험단 많이 쓴 거죠. 이분은 뭐 약간 서로 안 쓰는 걸로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서린낙지는 앞으로 전수 창업 진행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린낙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서린낙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서린낙지 2호점, 3호점에서 프랜차이즈가 아닌 전수 창업이 좀 많아지면 프랜차이즈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계획은 첫 번째는 매장 매출 여전히 잘 파시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밀키트. 밀키트를 통해서 온라인 동선 만들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을 통해서 와디즈 기간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데에 서린낙지를 구매해서 드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이제는 전수 창업. 서울시 25개구, 경기권까지 1차 목표로 해서 뭐를 해요? 이제 서린낙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수 창업, 유통을 시작할 거예요. 이제 30년 된 맛집, 3대째 하는 맛집들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린낙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컨닝하시길 바라고요. 밀키트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외식업 사장님들,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식업이 잘 되는 그날까지 함께 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